예, 안녕하세요. 어, 5주차네요, 벌써. 5주차 수업을, 원래 13일하고 15일 날은, 원래는 휴강을 해야지 맞는데, 이제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수업이 이제 있는, 이 수업이 있던 그 반에서는 다른 반 같은 경우는, 다른 교과목 같은 경우는 휴강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A반하고 B반하고 C반이 진도를 다 똑같이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도 관리하기가 좀 나중에 가면 헷갈려요. 저도 제가 헷갈리면 여러분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진도를 똑같이 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또 비대면 수업이고요. 뭐 그래서 그냥 휴강을 안 하고 보강을 끌어왔습니다. 보강을 하는 걸로 이번 주에. 그래서 5주차에 A반, B반, C반 동일하게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될 거고요. 대신 이번 주는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수업하고요. 마찬가지로 러닝노트는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5주차 러닝노트도 마찬가지로 제출하세요. 물론 공지사항에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A반은 비교 측정까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B반하고 C반은 사실 측정의 종류를 서머리하는 것까지밖에 하고 그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측정의 종류부터 할 건데요. 그래서 영상 두 개가 올라갈 텐데 첫 번째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측정의 종류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공차에 대한 거. 그 두 개의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측정의 종류를 처음부터 그냥 다시 하도록 할게요. A반은 한번 다시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도록 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서머리 한 거에서 보면은 이제 측정의 종류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5가지. 예, 5가지요. 5가지를 얘기했어요. 직접 측정, 그 다음에 비교 측정, 간접 측정, 절대 측정, 한계 게이지. 그래서 이 5가지의 측정 방법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직접 측정이 가장 먼저 나왔네요. 직접 측정은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직접 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치수를 직접 읽는다. 이게 직접 측정입니다. 실제 치수를 직접 실제로 읽어주는 거. 이것을 직접 측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일정한 길이나 각도가 표시되어 있는 측정기를 사용해서 피측정물의 실제 치수를 직접 읽어주는 거죠. 자, 말 그대로 이런 거, 버니어 캘리퍼스 이를 이용해서 이런 컵이 있으면 컵에 위에 지름이 얼마야, 중간 지름이 얼마야, 아래 지름이 얼마야, 높이 얼마야,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네. 그러면 손잡이에 네. 자, 손잡이에 뭐 폭 얼마야 라고 하는 거, 재는 거. 그 다음에 요 두께 얼마야 라고 이렇게 재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러한 자라든가 3cm 자나 아니면 각도기나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치수를 재주는 거.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직접 측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직접 측정 같은 경우는 측정 범위가 넓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측정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버니어 캘리퍼스 하나 가지고요. 여기는 컵에 있는 대부분의 치수를 다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걸 하나 갖고 있으면 최대로 150mm부터 가장 작으면 0.05mm까지 넓은 범위의 물체들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니어 캘리퍼스 하나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본 측정 방식은 다 직접 측정이거든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 길이를 재봤죠. 아니면 각도를 재봤죠. 다 직접 측정으로 해보셨을 거예요. 다른 측정 방법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범용성이 가장 좋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니면은 여기 있는 3cm 자. 예,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다 잴 수 있잖아. 우리가 재고자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죠. 물론 형상이 복잡한 건 못 재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측정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측정 범위가 넓은데 대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측정 범위가 넓다. 그래서 다양한 치수가 있는 그러한 물체를 측정하기에 유리하다. 하지만 측정 오차가 많이 발생해요. 숙련도의 차이인데 사람마다 숙련도하고 어떤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차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측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루 갖다 대서 재는 게 시간이 뭐가 오래 걸려라고 생각하는데 예, 다른 측정에 비해서 오래 걸립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거는 요 측정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으로 숙련하고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얘랑 비교하는 건 뭐냐면은 얘랑 비교하는 건 뭐냐면은 비교 측정이에요. 그래서 비교 측정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숙련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기는요. 비교 측정에 비해서. 대신 비교 측정에 비해서 예, 측정 범위가 넓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직접 측정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서 주로 많이 사용하냐 하면은 측정 치수가 많아야 돼. 측정 치수가 많고 그 다음에 소량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그런 겁니다. 즉,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얘 물체를, 자, 요것도 측정을 해야 돼. 요것도 측정을 해야 돼. 아니야, 얘도 측정을 해야 돼. 그리고 얘도 측정을 해야 돼. 이것도 알아야 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지. 자, 뭐, 여기 홈이 하나 파여져 있어. 자, 여기까지도 알아야 되네. 자, 측정 치수가 상당히 많아져요. 측정해야 되는 치수가. 그럴 경우에는 직접 측정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거 하루에 10개만 측정하면 돼. 예, 이러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직접 측정으로 측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걸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건 비교 측정입니다. 제가 직접 측정하고 비교 측정 자꾸 비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교 측정이에요. 이미 치수를 알고 있는 표준값과 공작물을 비교해서 그 차이값을 표준값 치수에 계산하여 측정한다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의 측정값은 표준값 플러스 마이너스 지시변화량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칠판을 하나 켜볼게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다이얼 게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이얼 게이지요. 그 다이얼 게이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이얼 게이지를 보면 이렇게 다이얼 게이지가 있겠죠. 원이어야 되는데 원이 아니네. 자, 다시 한 번도 이 기능을 써보진 않았는데 한번 오늘 써볼까요? 자, 원. 예, 원이 이렇게 그려지네요. 자, 예, 이러한 다이얼 게이지가 있다. 자, 다이얼 게이지의 스핀들, 그다음에 지침. 자, 지침이 있습니다. 자, 바닥인데요. 여기가 바닥에 내가 피 측정물이 아니라 표준편을 올려놨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게이지 블록인데요. 자, 요거 게이지 블록이라고 해볼게요. 게이지 블록 30.000짜리입니다. 즉 30.000mm짜리 게이지 블록은 상당히 정밀한 애입니다. 자, 얘 30.000짜리를 맞춘 다음에 여기 0점을 맞춰요. 네, 0점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바닥, 우리가 보통 바닥은 정반이라는 거였습니다. 정반 나중에 설명을 드려줄 거고요. 바닥이 아주 평평한 애예요. 아주 평평한 정반이라는 거 위에 게이지 블록을 올려놓고 30짜리 게이지 블록을 올려놓고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다이얼 게이지, 뭐 다이얼 게이지가 돼도 되고요. 뭐 인디케이터 터류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0점 세팅을 해요. 자, 이게 0점 세팅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측정하려는 피 측정물이 있겠죠. 자, 나는 이렇게 생긴 애를 측정을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긴 애를 측정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게이지 블록을 빼고 원래대로 하면은 게이지 블록을 빼야 돼요. 얘를 빼고 얘가 여기로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림 그리기 편하게 그냥 얘가 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게이지 블록에다가 이걸 한번 다시 그릴까? 자, 아까보다 좀 작아진 것 같긴 한데 그냥 맞다라고 합시다. 자, 얘를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겠죠. 자, 눌렸어요. 스핀들이 이만큼 눌렸습니다. 그래서 스핀들이 이만큼 눌렸으니까 돌아갔겠죠. 바늘이 이렇게 지침이 돌아갔어요. 원래는 여기 있었던 지침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돌아간 지점의 눈금을 보니까 이 지점의 눈금이 0.38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0.38만큼 눌렸다는 얘기지. 0.38만큼 눌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기준 치수가 30에다가 30.000에다가 플러스 0.38만큼을 더해졌으니까 30.38mm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게 비교 측정이에요.
즉 어떤 기준 치수가 있어. 게이지 블록 같은 걸로 보통 많이 하는데 게이지 블록이나 아니면 하이트 마이크로미터라는 걸 가지고 많이 해요. 근데 그 기준 치수가 있어. 그럼 그 기준 치수를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물체의 치수를 재는 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만큼 추가해서 재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물체야. 또 다른 물체야. 이렇게 생긴 물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측정을 한번 해봤어. 똑같이.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요번에는 오히려 내려갔어. 이렇게 내려갔어. 스핀들이 오히려 내려가가지고 바늘이 거꾸로 돌았어. 자, 원래 여기 있었는데 바늘이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돌아갔는지 돌아간 양을 보니까 0.28만큼 돌아갔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0.28만큼 작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물체의 높이는 기준 치수 30.000에서 마이너스 0.28만큼 작아졌으니까 그러면 29.72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거. 즉 어떤 기준 치수가 있어요. 기준 치수가 있으면 그 기준 치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지침의 바늘이죠. 변화량 만큼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측정값이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런 형태로 측정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비교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죠? 비교 측정. 무언가 처음에 0점 세팅을 해야 돼. 그런 거 복잡해 보일 수 있다고요. 근데 0점 세팅만 일단 하면 되지. 처음에 이렇게 0점 세팅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물체를 계속 넣었다 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물체를 하나를 넣어서 눈금 밀고 또 하나 넣어서 눈금 밀고 또 하나 넣어서 눈금 밀고 그런 식으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이 편하죠. 그래서 이동물체 측정 필요 편차량 같은 것들 기계하고 연동시켜서 자동화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측정이 쉽습니다. 비교 측정이 직접 측정보다 측정도 쉽고 오차도 더 적게 발생을 해요. 개인차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단 0점 세팅하는 건 어렵죠. 0점 세팅하는 거는 사실 좀 숙련도가 있어야 되고요. 일단 0점 세팅만 한번 돼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측정을 하는 게 어떤 물체들을 측정을 하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많이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 측정 같은 경우는 숙련도가 많이 필요 없어. 그래서 측정이 쉽고 빠릅니다. 측정이 쉽고 빠르다. 물론 이거에는 뭐에 비해서 직접 측정에 비해서 직접 측정에 비해서 측정이 쉽고 빨라요. 그래서 뭐에 어울리냐 하면은 얘네는 대량 생산 제품. 이 대량 생산 제품을 측정을 하는데 가장 어울리는 게 이게 비교 측정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한계 게이지라는 거 나올 거예요. 한계 게이지라는 거랑 비슷하게 비교 측정이 대량 생산 제품 측정을 하는데 유리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이얼 게이지라는 놈이요. 측정 범위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측정 범위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다양한 물체, 아까 보셨던 이것도 측정을 해야 되고 얘도 측정해야 되고 이것도 측정해야 되고 뭐 이것도 측정해야 되고 많이 측정을 해야 돼. 그러면은 각각 측정해야 되는 물체별로 세팅을 다 해주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 0점 세팅이라는 거는 한 치수당 한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측정을 해야 되는 치수가 10개야. 그러면 저 0점 세팅도 10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시간 오래 걸린 게 0점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측정해야 되는 치수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건 직접 측정이 나아요. 그래서 대신 측정해야 되는 치수의 종류는 작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그게 비교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측정은 측정해야 되는 치수의 종류가 많아요. 대신 소량 제품을 측정을 할 때. 그리고 비교 측정은 측정해야 되는 치수의 종류는 적어.
대신 대량 제품을 측정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칠판으로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들을 정리하면은 이런 얘기가 되죠. 잠시만요. 자, 우리 직접 측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측정이 있죠. 직접 측정이 있고 비교 측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분을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직접 측정에 필요한 측정기는 뭐가 있을까? 자, 직접 측정을 할 때 필요한 측정기는 뭐 직접 측정하는 거니까 그냥 선도기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지시 측정기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시준기, 투영기나 아니면은 공구 현미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비교 측정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개 다 필요한데요. 일단 표준 시험편이 있어야죠. 다시 말해서 단도기가 있어야 됩니다. 표준을 잡아야 되니까 어떤 높이에 대한 표준을 잡아야 되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게이지 블록 많이 쓰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이트 마이크로미터, 하이트 마미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여기에 플러스 인디케이터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표준을 잡아줘야 되는 표준기, 단도기가 있어야 되고요. 인디케이터도 있어야죠. 지침의 변화량만큼을 읽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인디케이터,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다이얼 게이지, 아니면 테스트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측정 방법은 그러니까 실제로 눈금을 읽는 방법은 직접 측정 같은 경우는 눈금을 직접 읽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비교 측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돼? 기준치수, 표준기가 나오는 기준치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디케이터를 썼으면 인디케이터의 지시값, 인디케이터의 지침이 가르치는 값만큼을 더하거나 빼서 눈금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치수를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특징이 있겠죠. 직접 측정하고 비교 측정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직접 측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측정 범위가 넓어요. 측정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측정 범위가 넓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뭐 숙련도 필요하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틀렸네요. 숙도가 아니라 숙련도. 자,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측정이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측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자루 재는 게 제일 쉬운 줄 알았죠? 예, 자루 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직접 측정이니까. 자, 그러면 비교 측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비교 측정은 인디케이터가 끽해봐야 10mm, 보통은 한 2mm밖에 안 변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 범위가 좁아요. 예, 측정 범위가 좁다. 대신 훅훅훅훅 그냥 자동으로도 가능하게 자동화도 가능할 정도로 측정 시간이 짧다. 이렇게 되겠죠? 대신 숙련도가 필요 없다. 오차가 적게 발생. 오차가 적게 발생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측정이 쉽다. 0점 세팅하는 거는 빼고요. 0점 세팅. 얘는 숙련도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두 개를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 비교해서 보는 건데 측정 범위가 넓다라는 얘기는 측정 치수가 많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다 측정 치수.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량 생산 제품에 어울리지 않아요. 소량 측정.
어울리는 겁니다. 다 측정 치수는 많은 대신 소량 측정에 어울리는 거. 그 다음에 비교 측정은 측정 범위가 좁으니까 소 측정 치수예요. 측정 치수는 적어야 돼. 대신 측정 시간이 짧으니까 하루에 측정할 수 있는 양이 많아. 대량 생산, 대량 측정. 이거에 어울리는 게 비교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요. 비교 측정하고 유사한 게 요거랑 유사한 게 한계 게이지라는 측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계 게이지도 하나 추가로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직접 측정하고 비교 측정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공장에서 제품을 개발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어떤 공장에서 제품을 개발한다,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다음 편으로 이해할게요. 자, 어떤 공장 A라는 회사에서요. A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한대요. 자, 이런 롤러 제품이 하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롤러 제품을 하나를 제작을 한대요.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위에 찌름이 파이 1번 치수, 그 다음에 밑에 찌름이 파이 2번 치수, 그 다음에 높이가 3번 치수. 파이는 지름이라는 뜻이에요. 파이를 붙이면 지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원도, 원통도 얼마나 원에 가까워 진원도도 알아야 되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통도 중심이 항상 일정한지 그런 것들도 알아야 돼. 자, 이렇게 한대요. 자, 근데 이 회사에서 A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 제품을 가지고 하는데, 자, 이 회사는 하루에 10만 개를 생산해요. 하루에 10만 개를 생산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만 개를 생산하면서 5개 치수가 있어요. 지금 치수 5개 있죠? 5개 치수를 관리를 한대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이 5개의 치수를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3번 치수 있죠? 높이네요. 3번 치수만 전수조사를 한대요. 전수조사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모두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10만 개. 즉 3번 치수만 10만 개를 모두 조사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치수는 샘플로 조사를 한대. 그래서 나머지 치수는 어떻게 시간당 한 개, 한 시간당 한 개씩만 샘플 조사한대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번 치수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나머지 치수에 대해서는 즉 1번, 2번, 4번, 5번 치수에 대해서는 4번, 5번 치수에 대해서는 샘플 조사죠. 그러면 얘는 하루에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야? 10만 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얘네는 하루에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었다면 8개만 측정을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대신 얘는 측정 치수가 몇 개예요? 1개. 얘는 오른쪽 거는 측정 치수가 4개. 4개의 치수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맞는 측정법이 뭐겠느냐가 질문인 거예요. 질문. 적합한 측정법. 측정법이 무엇이냐?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치수만 전수조사한다라 했으니까 적합한 측정법 뭐겠어요? 자, A 측정법, 적합한 측정법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이죠? 소측정 치수 10만 개 대량 생산. 그러니까 비교 측정법.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교 측정법.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측정법.
측정 치수가 여러 개인데 하루에 8개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직접 측정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시험 문제에서 요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내는데요, 제가. 저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측정법, 적합한 측정법이 무엇이냐라고만 예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럼 적합한 측정법을 썼으면은, 그럼 왜? 왜 그걸 선택을 했는데? 예, 반드시 쓰셔야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비교 측정법을 선택을 했어? 왜냐하면은 얘는 소품종, 소측정 치수. 측정 치수는 작고 뭐니까 대량 측정을 해야 되니까.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측정 치수는 많아요. 다 측정 치수. 측정 치수 종류는 많아. 하지만 소량 측정만 하면 되잖아. 종류까지 쓸까요? 종류에 대량 측정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C 필요한 측정기는 뭐가 있을까? 필요한 측정기 뭐가 있을까? 사실 죄송하지만 원통도는 측정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필요한 측정기 그러면은 비교 측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3번 치수만 측정하면 되니까 게이지 블록 우리 수준에서 게이지 블록이랑 다이얼 게이지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직접 측정, 직접 재면 되잖아요. 우리들 수준에서 버니어 캘리퍼스 있으면 되겠네요. 사실 진원도까지는 어떻게 버니어 캘리퍼스로 잰다고 하더라도요. 원통도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들 수준이니까. 자, 그 다음에 D번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할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잘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치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지시량, 다이얼 게이지의 지시량,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 눈금을 읽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하나 가지고요. 제가 요 예시요. 여기 보시는 이러한 예시 하나 가지고 문제가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이 예시 가지고 8개가 나왔죠? A, B, C, D, E, F, G, H 8개의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개 어렵겠죠? 쉬워요, 실제로는. 어쨌든 이러한 예제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게 비교 측정하고 직접 측정이죠. 자, 그래서 비교 측정하고 직접 측정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구분한 거 요것보다는 아까 칠판에 그 필기해 드렸던 거 그거를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마무시한 이상한 게 나왔네요. 간접 측정은 나사 같은 거 아니면 기어 같은 거 기하학적으로 형상이 복잡해. 형상이 복잡해서 측정값을 직접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없어. 측정값을 직접 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학적, 기하학적 계산으로 측정을 한다. 계산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기초측정 실습에서요.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서 실습을 실제로 못해서 참 어렵긴 한데 기초측정 실습에서 어떤 측정들이 있냐면 테이퍼라든가 더브테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인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테이퍼, 더브테일, 사인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 더 이렇게 4가지 이것들이 다 뭐냐 하면은 계산을 해야 돼요. 공식이 들어갑니다. 공식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사인바라는 거는 각도 구하는 건데 사인바가 이렇게 생긴 애가 사인바예요. 이런 막대기인데 밑에 롤러가 붙어져 있고 그래서 롤러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치수가 L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물체를 하나 올려놔요. 여기다가 그래서 사인바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인바를 올려놔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물체를 하나 이렇게 삼각형의 물체를 놔. 그래서 위에를 평평하게 여기가 평평해져야 돼. 평평해져야 돼. 그랬을 때 내가 이 각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각도는 엇각이니까 이 각도죠.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는 알고 있어요. L이에요.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H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사인 세타 값이 L분의 H죠. 아, 그러면은 이때 세타 값은 아크 사인 L분의 H구나. 그렇게 해서 세타 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게 사인바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그 과정인데요. 이때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은 H예요. H는 직접 측정을 합니다. 뭐 버니어 캘리퍼, 게이지 블록 쌓아가지고 게이지 블록 그 높이 가지고 되거든요. 직접 측정으로 측정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구하려는 세타 값은 공식을 이용을 했죠.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세타 값이 나왔다고요. 이거는 간접 측정입니다. 그래서 세타는 간접 측정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서머리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이러한 박스가 있어요. 사각형 박스가, 정육면체, 직육면체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이를 재요.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도 재요. 요거 B입니다. 그리고 높이 재요. 요거 C예요. 자, A나 B나 C는 다 뭐로 측정을 한 거야? 직접 측정을 합니다. 뭐 자를 쟀든 뭐를 쟀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부피는 어떻게 돼야 돼요? A 곱하기 B 곱하기 C죠. 아주 간단한 공식이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공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공식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부피는 공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피를 재는 거는 간접 측정이 되는 겁니다. 간접 측정이요. 이렇게 공식이 나와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간접 측정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측정을 하는데도 가능하고요. 더브테일이라 해서 좀 형상 복잡한 애들 그런 거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산 공식하고 계산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식 계산하다 보면 특히나 나눗셈 나오게 되면 혹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세타 값 나오게 되면은 딱 안 떨어지잖아요. 숫자 딱 안 떨어지니까 중간에 반올림을 하거든요. 반올림을 하게 되면 반올림하는 것 자체가 오차예요. 그렇죠? 그 반올림을 한 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에다 다른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면은 계산할 때마다 반올림을 계속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차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계산을 할 때도 내가 실수를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접 측정 같은 경우는 오차가 누적돼요. 계산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계산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죠. 하지만 뭐 3차원 측정기가 아니면 안 되는 복잡한 형상도 계산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게 간접 측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절대 측정입니다. 정의에 따라서 결정된 양을 이용해서 계측해서 측정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빛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건데요. 중학교 때 있던가요? 해저지형 같은 거 하면서 자, 이런 거 있었죠. 자, 배가 떠 있어요. 배가 떠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해저지형이에요. 그러면 해저에서 음파를 쏘죠. 쏘고 맞고 되돌아와요, 음파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했었을 겁니다. 음파가 맞고 되돌아와요. 음파의 속력이 바닷물 속에서, 물속에서는 1500m/s 정도 되거든요. 소리가 공기 중에서는 340m/s지만 매질이 좀 더 밀한 물속에서는 1500m/s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고체로 넘어가면 금속 같은 경우는 5000m/s 정도 됩니다. 1초에 5km 정도를 가요, 소리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맞고 되돌아오는데 4초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수심이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D값이 얼마냐? 자, 이거는 우리가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거리는 속력에다 시간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속력에다가 시간인데 갔다가 오는데 4초 걸렸으니까 가는 데까지는 절반. 예, 그렇게 하시면은 속력은 1500m/s에다가 m/s에다가 가는 데까지만은 2초 계산해 주시면 3000m. 아, 그래서 수심은 3000m구나 라고 계산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겁니다. 이게 절대 측정이에요. 다만 이렇게 초음파를 가지고 절대 측정하는 건
노이즈를 좀 타죠. 매질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정밀 측정에서는 초음파 이용해서는 잘 하진 않습니다. 노이즈 타기 때문에. 건축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초음파 이용해서 거리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건물에서 이 건물까지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에서 건물까지 맞고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가지고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우리 기계 쪽에서는 정밀 측정이다 보니까 초음파로 거리 측정을 하진 않습니다. 기계 쪽에서는 절대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빛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빛이라는 거는 진공 중에서 299.299,792,458 분의 1초 동안 진행된 거리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하는 거. 그래서 레이저 소스가 있으면 레이저 소스에서 레이저 빛을 쏴줘요. 맞고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T1입니다. 얘는 맞고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T2예요. 똑같은 디텍터입니다. 똑같은 감지부예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쏴주면 맞고 되돌아오는데 뭐 하나는 바닥, 하나는 물체. 이렇게. 그러면 시간 차이가 생기겠죠. 그 시간 차이의 절반만큼이 요만큼 빛이 더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잖아요. 그거에다가 빛의 속력, 뭐 정확하게 하면은 299792458 미터 퍼 세컨드 밀리미터면 0 3개 더 붙이셔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길이가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측정인데 절대 측정은요, 사실 우리는 안 써요. 우리는 뭐 할 때만 쓰냐 하면은, 게이지 블록 있죠. 자꾸 게이지 블록 하는데, 게이지 블록이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정밀도에 따라서 아주 정밀한 급을 00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0급 게이지 블록, 예, 00급 게이지 블록을 검사하는 데 쓰는 게 절대 측정입니다. 학술적 용도로 거의 많이 사용을 해요. 일반 현장에서는 사실 이거 계산해서 쓸 만큼 그렇게까지 정밀한 거는 안 다루다 보니까 예, 잘 사용은 하진 않습니다. 주로 학술적, 과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계 게이지입니다. 제일 쉬워요, 한계 게이지. 사실 비교 측정이나 직접 측정보다, 비교 측정보다 더 쉬운 게 한계 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 측정보다 더 쉬운 거.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치수를 재야 되는데 이게 21까지야. 사실 저 정도 치수면은 뭐 관리를 해야 되는 치수도 아니고 아주 느슨한 치수인데 어쨌든 20에서 21 사이다. 자, 그러면 제가 한계 게이지라는 걸 만든대요. 한계 게이지는 그냥 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건 C자형 한계 게이지예요. 한계 게이지도 종류가 다른데 C형 스냅 게이지라고 부릅니다. 얘를. 그런데 어떻게 만드냐 하면 여기를 21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으로 만듭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통과측, 그리고 여기를 정지측이라고 해요.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서도 또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치수라고 하면 여기는 들어가야 되겠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이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서 멈춰야 돼요. 여기 정지축도 들어가면 무슨 얘기야? 2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불량품이죠. 통과축은 안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2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불량품이죠. 그러면 정품은 제대로 되는 통과축은 들어가고 정지축은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한계 게이지라고 불러요. 한계 게이지 측정 방법이죠. 측정기의 종류에는 얘는 뭐에 속하냐면 단도기에 속해요. 게이지류 아닙니다. 한계 게이지라 해서 게이지 아니에요. 한계 게이지는 게이지 아닙니다. 예, 단도기에 속하는 거고요. 측정기의 종류를 보면 단도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이 한계 게이지 법인 거죠. 한계 게이지 법이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통과축은 들어가야 돼요. 정지축은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통과축과 정지축을 만드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품에다가 이 한계 게이지 꽂아보면 되는 거죠. 그냥 꽂아봐서 통과축 들어가는데 정지축 안 들어가네? 예, 합격. 통과축도 안 들어가? 불합격. 정지축까지 들어가? 불합격. 예, 상당히 측정이 쉽잖아요. 그래서 비교 측정보다도 더 쉬운 거. 이게 한계 게이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한계 게이지 방법은 비교 측정과 마찬가지로 대량 측정
가능해요. 단 치수가 정해져 있죠. 딱 하고 20에서 21. 그래서 한 개의 치수마다 한 부품의 하나의 치수마다 한 개의 치수마다 한 개의 게이지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치수마다 한 개의 게이지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치수가 여러 개면 게이지도 그만큼 많아야 돼요. 그래서 소측정 치수 종류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비교 측정하고 같이 쓴 거죠. 여기 오시면 그러니까 측정법은 비교 측정 아니면은 한계 게이지. 하나 더 볼까요? 전장 볼까? 여기에 한계 게이지를 비슷하게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측정법은 비교 측정 혹은 한계 게이지라고 써도 답은 맞겠죠. 뭐 측정 이유는 소측정 치수의 대량 생산은 똑같을 거고요. 측정기는 한계 게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계 게이지. 한계 게이지는요, 종류가 워낙 많죠. 내가 정하는 치수에 따라서 한계 게이지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한계 게이지를 쓰실 때는 요거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시험 문제 볼 때요, 한계 게이지라고 답을 쓰신 학생들은요, 점수를 깎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측정하면 돼? 한계 게이지를 넣었을 때 한계 게이지의 통과축은 들어가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정지축은 정지하면 그러면 합격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한계 게이지라고 답을 쓰셔도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한계 게이지는요 검사용이에요. 검사용입니다. 얘는 측정 방법은 맞지만 측정 방법의 종류 중에 하나지만 어차피 측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검사를 위한 거잖아요.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이라는 걸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한계 게이지 방법은 이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합격이냐 아니면 불합격이냐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치수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렇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는 알지만 실제 치수는 읽을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 한 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측정의 종류 5가지 우리 한계 게이지 처음에 직접 측정 그리고 비교 측정 그리고 간접 측정 그 다음에 절대 측정, 한계 게이지까지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중요한 거는 직접 측정하고 비교 측정 서로 비교해서 보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건 뭐 나중에 기사 시험 준비를 하실 때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잘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우리 측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